예. 자, 우리가 지금 이 명리학을 이제 하시는데 조금 전에 기초, 중급, 뭐 고급 과정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명리학의 과정에서는 음양오행론입니다. 이 음양오행론이 가장 그 기초가 되면서 명리학의 전체입니다. 전체의 바탕을 음양오행론이 바탕이 된 걸로 이제 이 다른 중급에서는 이제 이 말이 단어들이 살짝 달라집니다. 기초 과정에서는 음양오행론이고 중급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육신과 십성의 관계를 합니다. 이제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급에 가면 이제 용신 이야기라고 해서 또 이 한 차원 높은 그런 뭐 얘기라기보다는 그게 중고급 편인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용신 이야기는 제가 용신 이야기를 만드는 내용이 아니라 명리학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전부 용신이라고 얘기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용신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음양오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이 음양오행이 나오는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근거가. 자, 우리 우선 역이라 하면 역의 가장 근원지가 어딜까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 이제 뭐 다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이니까 그 역의 근원지는 주역입니다. 그죠? 주역은 다 들어보죠. 주역인데 주역이 이제 이 역자가 주역의 역자가 보면 여기 그죠? 주역의 역자인데 이 역은 이 해와 달입니다. 해와 달을 말하는 거죠. 해와 달은 바로 낮과 밤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걸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움직인다. 우리 역에서는 이 움직일 역자,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주역에서 근거한 내용들은 보면 지금 주역을 공부하시는 주역의 사실 내용이 저도 주역은 공부 안 해봤습니다. 명리학과 관계 있는 부분을 제가 파봤는데 그 보면 주역에서 이야기는 요 음양론입니다. 음양론. 주역은 이 변하는 것은 역에서 변하는 것은 계속 음양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음양이 변하고 양과 음에서 또 변해요. 여기 양과 음에서 여기서도 양과 음에서 음에서 또 양과 음으로 또 양과 음으로 계속 변하는 음양이 계속 음양이 변해요. 결국 주역에서는 하는 얘기가 궁극적 얘기는 음양이 계속 변한다. 음양이 변해서 음양이 다시 두 개씩 나누어지니까 네 개의 사상이 되고 그 사상이 또 다시 두 개씩 음양으로 나누어지니까 8개, 8개가 되고 또 8개가 음양으로 나누어지니까 또 88이 64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역에서 육효라는 이 명리학과 비슷한 그 학파가 있습니다. 그 주역의 그 개효를 가지고 점을 치는 학문이에요. 그럼 주역은 점 치는 학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인문학적으로서 가장 인정 권위 있는 학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양의 과학자들도 그 주역을 탐독합니다. 그 주역이 도대체 어떠한 인문학인지 이거죠. 그래 주역에서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문들을 보면 우리 사람들은 자연 속에 살고 있지만은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도리 이런 거지 않습니까? 갖춰야 될 거, 행해야 될 거 어떻게 행하는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주역에서 역이 계속 그 주역에서는 역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으로서 어떻습니까? 육아로 내려오는 거죠. 추정국 씨도 그죠? 이 육아로 내려오는 공자가 했으니까. 그게 이제 이 유학이 있다가 생겼다 말았다 이 중국 역사 시대적으로 그래요. 이제 그랬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송때가 그 주의가 성리학 들어보셨잖아요. 성리학 잘 아시잖아. 그 성리학은 주역에서는 음양론이었습니다. 주역에서 음양론은 음양은 바로 이 우주를 얘기한 거예요.
해와 달이니까 해와도 우주로 이렇게 변하는 우주론을 언급을 했지만은 깊이가 약했습니다. 그 자연이 변한다는 건 태극의 위치거든요. 태극. 그 주역에서 근거한 거거든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주역에서 근거해서 음양으로 변한다라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송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우주론을 아주 집대성합니다. 전부 우주론이에요. 그 우주론의 그 근거가 뭐냐면 거기서 하는 얘기 여기서는 음양으로 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주역에서 그 성리의 주의 성리학에서 한 얘기는 바로 변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성적리잖아요. 성적리를 말하는데 그래서 성리학이라 않습니까? 성리학이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성은 이 성자는 요거 마음심자를 세워놓은 거거든요. 마음심자를 세워놓고 요거는 날생자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거든요. 마음이 생긴다. 요거는 이치리자입니다. 다스를 리도 쓰면 이치리자로 쓰는데 이 이치리자는 철학적 개념으로 본다면 원리를 말합니다. 원리. 뭐 그다음에 이 우주의 뭐 어떤 원리 이런 거죠. 그런 내용이 이제 저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 리에 여기. 그래서 이제 다스리.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다시 이야기하면 마음이 생기는 곳에 여기 이치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원리가 있다 이 원리가 있다 이 말인데 이 원리는 누가 주관하노 하니까 하늘이 주관한다라고 한다. 그럼 이 리는 원래 하늘의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 마음이 생기는 곳에 죽은 것에 마음이 생깁니까?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 이거거든요. 자 여기서 한 얘기는 주역에서 했는 얘기는 무슨 얘기고 하면 땅에서 길을 땅에 있는 길을 밖에서 하늘의 리로 덮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세상이 변해 나간다 이겁니다. 그게 음양적으로 변해 나간다 해서 기호를 주역에서는 양, 이거 아니에요. 계속 이게 이제 계속 파생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래 나가는데 나중에 여기서 우주론이 나온 이야기는 이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성리학에서 나중에 하는 얘기는 이 원리는 모든 원리는 하늘에 있고 하늘이 주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땅에는 사람 인간들과 모든 만물은 그 본래의 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만물은 인간과 모든 만물이죠. 인간과 모든 만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에 있는 거죠. 지혜. 이게. 그러면은 지혜는 보이는 것에서는 형체가 있는 질적인 것에서는 이 기가 있다. 이 기가 뭐 다시 본성이라는 거죠. 그 본성에 기가 있다. 인간에도 그 본성에 기가 있고 이 모든 만물에도 그 본성에 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좀 넘어오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념으로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때 쓰여진 게 뭡니까? 남자는 남자로서의 본성에 기가 있으니까 너는 바깥에서 활동하고 활동력이 좋으니까 남녀 양과 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죠? 또 모든 만물은 강아지는 강아지, 지 본성에 기가 있고 거기에서 뭐가 있다? 하늘에 리가
주관하고 이거거든요. 이게 이기론입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같이 땅의 모든 만물에 기운이 있는데 그 밖에 하늘이 천의 리가 이치가 거기에 내재되어 있다. 그건 관장한다, 관리한다 이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주역에도 나와 있는 내용은 천수상하고 지수형 한다 했습니다. 그 천수상 한다는 것이 하늘에서 기운을 상을 들이우고 이 내용이거든요. 천수상하고 이 상을 들이울 숫자. 그 다음 지혜는 땅에서 받을 숫자거든요. 그 상을 받아서 형체를 만들어낸다. 이게 뭡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이 만물과 인간들이 본래의 기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주위에서 했는 천수상 지수형 얘기나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성리학에서는 좀 더 우주론을 집대성한 거죠. 해서 그걸 어디다 썼습니까? 우리 이 백성을 다스리는 그 이념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 쌍놈은 쌍놈의 기가 있고 하늘의 이치가 있으니 쌍놈은 쌍놈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양반은 죽어도 네가 곧 뒤져도 굶어 뒤져도 너는 양반이야. 양반처럼 살아. 이런 백성을 다스리는 이념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걸. 그래 다스리기 좋잖아요. 또 안과 박을 구분해서 양은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이 양이니까 남자는 양으로서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여자는 음으로서 안에서 이제 음적 활동을 하고 또 남은 양이니까 하늘과 같고 하늘이 양이거든. 하늘은 양이고 남자도 양이니까 그 남자는 하늘과 같고 여자는 땅이니까 음이니까 땅이니까 하고 왔다. 그래서 남자는 하늘이라 남자는 하늘같이 성기라는 것도 뭡니까? 이러한 이념에서 나온 거죠.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어떤 인문학적인 것을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이념으로 쓰여진 통솔하게 이념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에 대한 궁극적인 게 뭡니까? 결국은 자연이 변화하는 것이다. 그 자연이 변화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들도 만물 속에 땅에 있는 그 만물과 인간이 같이 있는 거죠. 이 속에 그 나름 인간은 남자, 쌍놈은 쌍놈, 짐승은 짐승, 뱀은 뱀, 개는 개. 그 각각이 지 본래의 본성의 기가 있지만 그걸 누가 주관한다? 하늘의 이치가 있다는 거죠. 네가 10년 살든 100년 살든 개는 몇 년 살고 이 정해진 것들은 자기 본성을 갖고 있지만 그게 하늘이 주관한다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변한 거 그러면은 모든 만물과 인간은 하늘의 이치에 지배를 받든지 당연히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늘의 이치를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변화함 속에 우리가 같이 만물과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명리는 여기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명리는 이런 것들을 음양으로 여기니까 음양이 변하는 것을 조금 더 세분화합니다. 명리학적으로 기호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명리학 음양으로 변한다라는 것은 세상이 변해가는 모양입니다. 낮과 밤이 변하고 또 사계절이 변하고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그 속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갖고 있지만 하늘의 이치를 지배받으면서 그것을 서로 기가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변화해 나가는 거죠. 봄이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오고 또 해가 뜨니까 또 해가 지고 이런 계속 변함의 연속이란 말입니다. 그 속에 우리 인간들이 있으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하는 거예요. 그 명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주역에서는 그걸 통해서 점을 치게 했고 명리학은 점치는 학문이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
명리학은 사주를 푸는 학문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 본성도 있고, 그죠? 하늘에 어떤 이치가 있다는 것은, 하늘의 흐름에 대해서 이치가 있다는 것은 원리가 있다는 건데,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명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리를 통해서, 기와 리를 통해서 변해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좀 더 연구해서 명리학적 이 수학의 공식 기호를 붙이듯이 명리학적 음양 오행의 기호를 붙여서 또 천에 있는 기운에, 천에 있는 기운을 읽는 10개의 또 천간이라 해서 글자들이 있습니다. 지지의 기운, 움직이는 변화를 알아보는 12개의 띠 아는 거, 그죠? 띠. 요것들이 이제 그 기호에 이제 배속시킵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이거 하늘의 이치와 이 있는 이 만물의 기운이 합쳐서 어떻게 변하며 돌아가는지, 그걸 기호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60갑자입니다. 그래서 환갑이라는 거죠. 그죠? 요렇게 이제 변해가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명리학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때를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내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 현재 있는 시점에 내가 봄에 있는지, 여름에 있는지, 가을에 있는지, 겨울에 있는지, 그죠? 아니면은 내가 현재 어떤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아니면 때를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물러나가 있어야 될 때인지를 우리가 명리학을 통해서 읽을 수 있다는 것,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명리학은 인문학이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인문학이 아니다. 그러면 명리학은 인문학이, 주역은 그러면 점치는 학문입니까? 명리학은 이를 통해서 우리 각자 개개인의, 그죠? 각자 개개인의, 오히려 보면 각자 개개인의 인문학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 아까 뭐 이름도 뭐 짓는 것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도 이 음양오행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변함 속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자, 명리학은, 자, 음양이 변합니다. 그죠? 음양이 변하는데, 양과 음으로 기호로 표시를 합니다. 그죠? 양과 음으로 표시합니다. 그럼 이전에는 뭐가 있었노? 근데 무극이니 태극이니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랬던 양과 음으로 변한다. 이 양과 음은 뭡니까? 양은 낮이고 낮을 말하고, 음은 밤을 말하죠. 그 대표적으로. 그죠? 이제 이 낮과 밤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낮과 밤이, 하루에 보면 낮과 밤이지만은 1년을 보면 또 어떻게 할까요? 1년을 보면 가장 뜨거운 여름이 있고, 그죠? 또 가장 음적인 것은 가장 추운 겨울이 있고, 1년을 보면 또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1년을 보면 어떻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하더라. 그죠? 하루에는 요로 변하지만 1년은 이래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래 변하는 걸 여기는 기호를 갖다 붙입니다. 목, 화, 금, 수로. 그죠? 요렇게 목, 화, 금, 수로 기호를 갖다 붙였어요. 자, 요게 뭐냐? 음양이 토라는 오행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속에는 토라는 오행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변화하게 한다는 거예요. 변화하게, 음양을 변화하게 하는 것은 토예요. 음과 양을 변화하게 하는 것은 토라 말입니다. 그래서 양에 거쳐서 또 양이 나오고, 음에 거쳐서 또 음이 나왔는데, 이 토가 개입이 돼서 양과 음을 바꾸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리에, 명리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천의 기운을
아까는 리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기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 음양의 이체가 고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에서는 기라 하고, 그죠? 요 계절이 있는 땅에서는 질이라, 질. 기와 질이라죠. 그래서 기질이 있나라고 하는 얘기들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천간이라고 한 거죠. 천간이란 가벌병정, 면역 시험 칠 때 나오죠.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를 놓고 천간이라 합니다. 그것이 요게 목, 화, 토, 금, 수, 오행의 음양으로 2개씩 딱 배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명리학에서 하는 얘기들은 아까 천수상, 지수영하는 이런 것들을, 그죠? 그 다음에 음양에 놓고, 음양을 놓고 계속 변하는 것을 명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음양이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오행과 4개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오행과 사상을 낳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변화하는 과정을 거들 학문과 이게 다른 거죠. 이렇게 우리는 다르게 표시한 겁니다. 기호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것들을 보고, 그냥 이 오행의 기호를 갖다 붙여놓고, 그러면 봄의 에너지에 가장 와닿는 것은, 봄의 에너지와 가장 맞는 것은 목. 우리는 목인 거예요, 목.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목의 에너지란, 이거는 봄의 에너지와 같구나. 이거예요. 봄은 1년을 시작하는 가장 계절이잖아요. 그러면 목은 시작하는 에너지를 목의 기호로 말하는구나. 그러면 하루에 가장 시작하는 시간은 또 목의 시간이겠구나. 이거예요. 요게 목의 시간이 시작되고 봄이 지나고 또는 아침 새벽을 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름. 1년에는 여름이지만 여름이란 것은 불, 뜨겁다, 덥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낮이 온다는 거죠. 밝은 낮이 오고 새벽을 터니 그 다음에 밝은 낮이 오는 거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죠? 토는 여기서 사상론에서 사상의 질적인 면에서의 토는 우리 계절은 어떻습니까? 환절기라는 게 있죠. 관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한 계절이 3개월씩 돼 있죠. 그 3개월에 3, 4, 12, 12개입니다. 우리가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띠가 12개입니다. 그게 봄에 해당되는 띠들이 3개가 있어요. 여름에 해당되는 띠들이 3개가 있어요. 그렇게 각각 3개씩 석 달씩해서 배속되어 있는데 그 중에 봄의 끝자락, 그 끝자락은 봄의 끝자락에서 여름으로 넘겨주는 달, 그 달은 또 토라합니다. 토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름에서 가을로 넘겨주는 그 또 환절기, 또 토의 기운이 있어서 그 토의 개입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겨준다는 얘기죠. 또 가을에서 겨울로, 그 또한 마찬가지고. 토란 변하게 한다. 변화하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겨울에서 또 봄으로 가는 것도 토기의 개업에 의해서 계절이 움직이게 돼 있다. 변화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하늘의 이치는 요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상, 질, 우리 현실적인, 그죠?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것들은, 그죠? 형이상학적인 것들은 기, 리, 이를 말한다. 근데 야들은 아까 이치가 있다, 원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원리는 목, 화, 토, 금, 수, 오행, 요 5개가 계속 간다, 돌아,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목, 화, 가장 먼저 뭔가 시작이 돼야 거기서 더 나아갈 거 아닙니까? 생명을 봐, 생명. 생명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자라고, 이거예요. 태어나서 자라고, 토는 그만 자라. 바뀌어야지. 그래서 양에서 나온 거는 목과 화를 말했고, 그죠? 이 토의 중심에서 토의 개입으로 다시
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 명리학에서 다시 이야기는 양의 운동성, 또다시 토의 개입에 의해서 음의 운동성으로 전환한다라거든. 그죠? 양의 운동성은 목으로 시작해서 태어나서 앞만 보고 성장하고 화에 가서 어떻습니까? 불수전기가 퍼지고 없어지듯이 확산되고 분열해 나가고 자꾸 나가려고 하고 무게를 따지면 어떻습니까? 요거보다는 좀 더 가벼워진 거죠. 막 풍선 날아가듯이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토의 개입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수렴하고자 한다. 가을이 되면 봄, 여름에는 우리가 자연에서 이 봄, 여름의 그 계절이 되면은 이 생명은 나무들은 보면 뿌리에 있는 자양분 물들을 쭉 빨아 올립니다. 어디까지? 여름 될 때까지 저 나무 꼭대기까지. 그래서 봄 되면 어떻습니까? 풀필이 불지요. 자, 이래서 여름에 태양이 쬐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천수상하니까 여름에 태양을 내려쬐니까 어떻습니까? 꽃의 형체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치에 의한 변함이죠. 만들어내고 이 토의 개입이란 양의 운동성은 성장하는 거고, 그죠? 음의 운동성은 다시 수렴하는 거예요. 수렴, 가을이 되니 어떻습니까? 단풍이 든다는 건 뭡니까? 그 위에 있던 봄에 수분, 자양분을 끌어올렸던 것이 다시 내려감이죠. 내려가면서 수분이, 자양분이 떨어지니까 나무 잎의 색깔이 떨어지고, 그래서 마르니까 떨어지잖아요. 색깔이 변하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요게 운동성이 수렴하는 운동성이거든. 가을부터는 수렴하는 운동. 그의 개입이 토였다라는 거죠. 제가 토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래서 이 운동성은 이렇게 양과 전체적으로 보니까 양의 운동성과 음의 운동성으로, 그죠? 또 하루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낮과 해가 중천에 떴다가 다시 저물더라. 그죠? 다음 또 어두워졌다가 계속 이렇게 변해 나간다는 거죠. 이걸 하늘의 이치에 의해서 땅에는 지지의 모든 만물들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색깔이 다양하게 변해가면서 변하더라는 거죠. 그 속에 우리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이치에 의해서. 요래 찾아가는 게 기호도를 갖다 붙였는데, 그냥 다시 오행을 말씀드리면, 목은 봄이니까 시작하는 거라 했고, 화는 시작해서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것을 말하고, 토의 개입은 우리가 이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키는 사이즈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당히 어릴 때는 키가 많이 크지 않습니까? 혹시 키 줄어드신 분 안 계세요? 저는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이런 이치의 의함이에요. 이런 이치. 자, 여기서는 아들이 굉장히 성장합니다. 성장하죠. 이거는 뭡니까? 육체적 성장이에요. 그죠? 육체적 성장하면 양의 운동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토의 개입에 의해서 토는 그만 자라. 그 다음에 몸은 신체는 너 그만 자라도 돼. 그 다음에는 머리 보이지 않는 내공을 쌓아라는 거죠. 내공을 정신적인 성장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성장은 가을의 열매와 같은 거죠. 우리 열매와. 그래서 토의 개입은 어떻습니까? 자라고 나갈라 하는 놈을 그만두게 하고 다시 토는 토라는 글자가 양과 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양과 음이 동시에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라나는 놈을 다시 음의 토에 의해서 수렴하게 하고 육체적인 성장을 멈추고 수렴하게 하니까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1cm씩 2cm씩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그 다음에 나이가 드니까 시근이 들잖아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뭘 합니까? 아이고 저놈 짜서 저거 덩치만 크다니 시근이 없는 놈이 가잖아요. 시근은 이 얘기예요. 이래 어느 정도 토의 개입에 의해서 키가 조금씩 줄어들 때가 돼야 시근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일찍 시근 드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이 운동성을 전체적으로 놓고 여기서는 양과 음으로 운동한다. 그런데 명리학에서는 오행과 사상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죠? 오행과 오행. 오행은 목화, 토, 그 다음에 가을을 금이라 하고, 금은 굉장히 이제 이 결실을 맺는
그러한 기운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 토는 가을이면 가을에 썰이도 내리고 그죠? 쇠를 썼습니다. 쇠금자를. 그러면 차갑고 냉철하다라는 거예요. 그 수는 겨울입니다. 수는 물로 표현했습니다. 그 물은 차갑다라는 게 대표예요. 여기에서 가장 양다운 것은 양은 화예요. 그죠? 뜨겁고 차가움이죠. 또 가장 음은 수예요. 화의 양과 수의 음을, 그죠? 화의 양과 수의 음을 극과 극이죠. 양음의 결국은 수화의 변화죠. 낮과 밤이에요. 수는 겨울, 또 하루로 치면 새벽을 열어서 낮이 되고 오후로 넘어가서 저녁에 밤이 오고 이렇거든요. 하루로 본다면 이렇게 변함을 요걸 이제 이원론 쪽으로 이야기하면 낮과 밤이에요. 음양은 다시 이원론 쪽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살았다 죽었다 왔다 갔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과정은 뭡니까? 뭔가 없는 곳에서 밤에 어두운 곳에서 새벽을 열고 그걸 이제 하루에 시작하게끔 하는 거죠. 하루를 새벽을 여는 것을 목에 시작하는 에너지를 목이라고 부여를 했고 여기서 하루를 열어가는 거죠. 열어가는 거. 그러면 결국 목으로 시작해서 화의 양으로 가기 위함이죠. 그래서 요거는 소양, 요건 태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그러면 여기서 아까 그 오행적으로 이야기했던 토의 개입이죠. 그만 자라. 그죠? 여기 수분을 야는 봄에 이 생명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 밑에 자양분을 수분을 땡겨 올리죠. 끌어올려서 지가 계절에 변화하면서 그 생명을 살기 위해서 저 나무 꼭대기까지 수분을 끌어올린다고 안 했습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또 여름이 지나니까 꽃은 자 볼게요. 토의 관계를 보면 꽃이 만발했을 때 꽃이 확 펴서 만발합니다. 그 어느 점에서 꽃이 계속 더 펴지는 않잖아요. 더 자라지 않듯이 그 상태에서 수축이 되죠. 굉장히 가장 많이 팽창되어 있는 상태, 그게 화의 극점이죠. 화의 극점. 그죠? 풍선으로 얘기해도 좋습니다. 풍선 그 안에 계속 나가고자 하는 이 에너지, 이 화예요. 그죠? 뭔가 가두어 놨잖아. 요게 토란 말입니다. 더 이상 자라지 마. 요 에너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에너지. 요게 이제 그 에너지의 작용이 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양의 토. 더 이상 자라게 못하는 것은 양의 토요. 그 다음에 다시 수렴, 본래의대로 돌아가거라. 그죠? 돌아가거라 하는 것은 음의 토예요. 요 변화함이 뭐냐면 육체적 성장과 그죠? 양의 운동성은 육체적 성장, 양의 성장을 말하죠. 여기서 가장 음으로 가는 것은 뭡니까? 정신적 성장입니다. 정신적 성장을 이야기하죠. 아까 시근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근데 음양을 이렇게 변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시근이 든다는 얘기가 이 정신적 성장을 여기서부터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변화를 육신적 성장과 정신적 성장, 육체적 성장과 정신적 성장. 사람은 어떻습니까? 혼과 백으로 이루어진다. 정신은 형이상학적인 부분이죠. 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우리 명리학에서 오행과 사상으로 기호를 붙였는데 여기에 토의 개입, 이제 토라는 것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형이상학적인 토와 질적에 보여지는 토, 그죠? 아까 환절기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변하면, 그냥 다시 토의 개입에 의해서 수렴하니까, 정신적인 성장은 뭡니까? 우리 생물에서는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식물의 그 모양은 어떻습니까?
볼품이 없어지잖아요. 그 화려했던 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죠. 그 핵인 뭡니까? 열매만 딱 정신적인 것만 딱 남아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변하면서 가면서 처음에 자라서 성장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는 정신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아무 학식이 없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세월의 변함에 따라서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지식이 터득됩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그 제도권에서 많은 배운 지식과 또 다른 지식이죠. 그거는 지식 플러스 지혜까지 갑니다. 그게 내공사인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 이때 쌓는 지식은 뭡니까? 그냥 지혜가 없는 지식이에요. 그지? 여기서는 뭡니까? 이 육체적 성장을 하면서 아까 뭐 성리학이니 주역이니 성리학에서도 하는 얘기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도리라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걸 익히고 배우는 거잖아요. 이 시기에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 후의 시기는 나이가 들어서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지혜로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혜로 써야지. 그 지혜로 써야 되는 부분을 우리는 모르고 지금 우리 저 제도권 정치권에서도 보면 싸움이 왜 그렇게 자꾸 일어나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건 서로 똑똑해서 그래요. 서로 지식이 많아서 그렇다니까. 대한민국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주 세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식들만 많고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쓸 줄을 모르니까 자꾸 네 말이 옳니 내 말이 옳니라는 다툼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내공이 쌓이고 지혜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겉모양은 이때보다는 화려하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안에 내공이 차이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삶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이러한 모양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가고 있는데 이 위치에 오면 벌써 우리는 어디쯤 왔겠습니까? 인생이 시작해서 화려한 삶을 살다가 이 위치에 와보니 이제 내가 문득 시간 들어보니 벌써 여기까지 와 있구나 이거예요. 여기까지 와 있구나. 그죠? 요 과정을 그 다음에 여기 오면 이건 오행을 금으로 표현한 금으로 또 수의 오행. 금은 다시 수의 오행으로 가장 음다운 곳으로 가기 위함이죠. 가기 위함. 그죠? 수라는 것은 우리가 그 공자도 했는 얘기가 뭐냐면 목은 일이라고 했고 의짐. 그죠? 사람 살면서 기본적으로 의짐이 있어야 되고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화는 예의라고 예. 기본적으로 예도 있어야 되고 토는 이쪽 저쪽 평형을 잡아주는 신이 다 있어야 된다. 금은 뭡니까? 금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의 그것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금이라 하면 이것저것 분별을 확실히 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해요. 수는 어둡고 조용한 공간이거든요. 겨울 한 해 거지를 가을 거지를 다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농경사회 겨울은 할 게 없습니다. 그죠? 그냥 조용히 지내잖아요. 어떻게 그냥 조용히만 지냅니까? 또 그 다음 해에 또 내년에 또 새로운 우량족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뭐 공부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란 지를 말이지 지혜를 뜻합니다. 이제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문학적으로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 우리가 이제 명을 열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선생님들한테 그 전화기 앱 가는 거 있죠. 그 옆에 계시는 분들 전달 하셔갖고 다음 뭐 이따가 시간에 저 금방 앱이 금방 나오니까 혹시 이제 그 좀 말씀 가르쳐 드려서 좀 그 과연 나는 이 오행의 글자 중에 어떤 글자를 대표로 해서 태어났는가? 그 우리 명리학적 기호를 나는 어떤 글자를 갖고 태어났는가? 그죠? 그럼부터 해서 이제 조금 더 이 호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이제 변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앱을 깔은 게 있습니다. 앱을 이제 두공 생년월일을 넣으면 몇 년도 생년 월 일